친구들 통합강 2028년 수능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이제 바뀐 교육 과정에 대해서 되게 불안할 거야, 우리 친구들. 나는 이제 첫 해 수능인데, 또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수능을 맞이하게 될 건데, 어떻게 공부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선생님은 많은 교육 과정을 지나온 시험을 본 사람이잖아.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이런 불안감도 안정화해주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친구들 통합과학 수업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 그리고 선생님이 이번 일요일에도 오픈 강좌를 열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한번 궁금해서 보고 싶다면은 보러 왔으면 좋겠어. 한번 보러 왔으면 좋겠고, 선생님은 여러 주제 중에 뭘 수업을 해주면 좋을까 하다가 별의 진화에 대해서 좀 수업을 해볼까 해. 요 파트가 되게 재밌다? 너네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았어? 선생님 되게 궁금했는데. 너무 자기적이니? 그래서 우선 시작 전에 중등과학에서는 지구과학은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줄게. 시작 전에 중학교 1학년 때는 우리가 이제 직권의 변화를 배우고, 중학교 2학년 때는 태양계랑 수권 해수의 순환 이런 거 배우고, 중3 때는 기권과 날씨 그리고 별과 우주를 배워.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각보다 지구과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가끔 보면 지구과학 공부를 되게 상당히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 그래도 조금은 좋아해줘.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잖아.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면 더 좋지 않겠니?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게 태양계와 이 별과 우주에 연관이 있는 단원이긴 해. 아주 밀접하게 사실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우는 게 나중에 수능을 보거나 또는 내신을 할 때 도움이 돼서 그렇거든? 고등학교 내신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공부를 통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 그래서 넘어가면, 별의 탄생이야. 우선 첫 번째 개념, 별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별의 탄생은 성간 물질이 밀집되어 있는 성운 중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영역에서 별이 탄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가 별이 성간 물질로 되어 있거든? 근데 이 성간 물질이 뭐냐면, 성간은 별과 별 사이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이 밀집되어 있는데, 우리가 성운은 뭐냐면은 별의 구름, 그러니까 별을 만드는 물질로 이루어진 구름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구름들이 있는데 얘가 뜨거운 애가 있고 차가운 애가 있어. 근데 왜 하필, 선생님, 왜 하필 온도가 낮은 애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왜 온도가 낮은 게 유리하냐면, 별이 만들어지는데 더 유리하냐면, 온도가 낮아야 우선 이 물질들이 모일 수가 있어. 별이 만들어지려면 이게 물질이 모여서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야 되거든. 근데 뜨거우면 얘네들이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멀리 퍼져나가게 돼. 그래서 기체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야 돼서 그래서 온도가 낮은 게 별이 탄생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밀도가 높은 영역. 그러니까 밀도가 높다는 거는 물질이 많이, 작은 부피에 물질이 많이 모여 있다는 거거든. 그래야 별이 만들어지지. 그래서 가스 구름이 형성되고 성운이 형성되고 원시별이 형성되고 그리고 별이 탄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리가 별의 정의가 있거든. 우리가 별이라고 하고 할 수 있는 그 정의가 있어. 뭐냐면, 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별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 융합을 할 줄 알아야 돼. 수소 핵 융합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수소 핵 융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수소 핵 융합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별이라고 해. 근데 이상하지 않아? 원시별은 그럼 뭐죠? 원시별은 그러면 핵융합은 안 한다는 건 확실해. 그치? 핵융합을 하지는 못하는데 원시별, 그러니까 별이라고는 해주는 거야. 근데 얘는 왜 별이라고 해주냐면, 얘는 수소 핵융합은 하지 않지만, 수소 핵융합은 안 하지만, 수소 핵융합은 안 하지만, 우리가 중력 수축 에너지라는 게 있거든? 중력 수축
에너지라는 게 있어. 우리가 수소 핵융합이라는 걸 하려면은 핵융합 들어본 적 있니? 핵무기 같은 건 들어본 적 있지? 우리가 핵융합은 원자 핵과 원자 핵이 만나서 서로 만나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걸 핵융합이라고 해. 근데 핵끼리 만나서 더 큰 물질이 되는 걸 핵융합이라 하는데 요 핵융합을 하려면은 온도가 높아야 돼. 온도가 높아야 되는데 온도가 충분하지 못하면은 이 핵융합이 이루어지지 못해. 그러면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에너지가 우선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우선 뭐가 만들어지냐면 중력 수축 에너지가 만들어져.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돼.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는 중심부의 온도를 올리는 역할을 하거든. 근데 이게 온도가 대략 우리 절대 온도라고 해서 우리 원래는 보통 섭씨 온도로 도씨를 쓰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섭씨 온도에 273도를 더한 거를 이걸 절대 온도 켈빈이라고 하거든. 절대 온도 켈빈이라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을 가시광선이라고 해. 가시광선이라는데 우리가 이 온도가 1000켈빈에 도달하면은 빛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중심부에 물질이 모여서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표면 온도가 1000켈빈까지 도달하게 되거든. 이때 빛을 발해. 원시별은 중력 수축 에너지를 주 에너지로 가지면서 표면 온도를 1000켈빈 뿜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높아서 스스로 빛을 내가지고 빛을 내니까 별이라고 좀 해주자. 그래서 원시별이라고 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별은 아닌 거지. 별이라기보다는 별 이전 단계라고 사실은 봐야 돼. 그래서 이제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림으로 좀 보면은 이렇게 기체구름은 처음 상태에는 매우 크지만 밀도가 희박해서 전체적으로 회전하는 것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한 구름이 수축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성운이 점점 모여드는 거고 얘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돌기 시작하거든? 돌기 시작해. 그래서 기체구름이 수축하는 동안 에너지 보존이 되기 때문에 구름은 가열돼. 또한 각 운동량도 보존되기 때문에 수축하면서 크기가 작아지면서 자전 속도가 점점 빨라져. 이게 모이다 보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야. 우리 이렇게 손잡고 돌다 보면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빨리 돌거든? 나중에 친구랑 한번 돌아봐. 이렇게 손을 많이 뻗고 이렇게 도는 경우와 이렇게 모아서 도는 경우는 다르거든? 대표적으로 우리 그 피겨스케이트 김연아 선수가 제자리에서 돌 때 이렇게 팔을 팍 뻗고 돌 때는 조금 약간 천천히 돌지만 나중에 마무리 지을 때 이렇게 가슴을 모아서 이렇게 돌잖아. 그때 우리가 빠르게 도는 걸 볼 수 있거든. 그렇게 되고 밀도가 커지면서 입자들 사이에 충돌이 많아지고 결국 구름은 원반 형태로 납작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리고 결과적으로 중심 근처로 거의 모든 질량이 집중되고 평평한 모양의 원반이 빠르게 회전하는 모습을 띠게 되면 중심부의 온도는 매우 높아짐을 볼 수 있지. 그래서 이게 나중에 중심부 온도가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대략 1000만 켈빈까지는 올라가야 돼. 그래서 중심부 온도가 1000만 켈빈에 오르면은 수소 핵융합을 시작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별이 될 때는 주계열성이라고 표현을 해. 주계열성이 뭐와 같냐면 별이야 별.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이랑 같아요. 그래서 수소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한다. 수소 핵융합은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수소 핵융합은 수소를 만드는 반응이 아니라 수소를 원소로 가져서 헬륨을 만드는 반응이야. 그래서 얘가 재료야, 재료. 그러면은 헬륨 핵융합은 헬륨을 만드는 반응이 아니라 헬륨을 재료로 하는 반응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4개의 수소 원자핵이 결합해서 1개의 헬륨 원자핵이 되는 과정에서 감소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어 방출된 거를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해. 이거는 대략 1000만 켈빈이 도달해야 돼.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헬륨을 생성하거든? 요거는 그리고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뭐냐면 질량이 조금 감소하거든? 우리
아인슈타인은 모두 다 알 거야. 그치? 아인슈타인이 발명한 공식 중에 제일 유명한 공식이 뭐냐면 에너지는 mc 스퀘어지. 이게 m이 질량이거든, 얘들아. 그래서 질량 변화량과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했을 때 에너지량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질량 결손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이 질량 결손 에너지를 통해서 핵 에너지가 방출하게 되는 거야. 이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 태양도 반짝반짝 빛을 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헬륨을 생성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헬륨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별의 크기를 볼까? 별의 크기는 우리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돼 있잖아. 이름만 들어도 수축이야. 그치? 그래서 원시별 같은 경우에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우세하기 때문에 별이 원시별 상태에 있을 때는 점점 주계열성이 될 때까지 작아지다가 결국에 주계열성이 됐을 때에는 압력차에 의한 힘을 우리 여기 위에다 이렇게 쓸까요? 기체압 이렇게 쓸까요? 기체압이라고 하지. 기체압력이라고 해. 그래서 기체에 의한 팽창 압력과 그 다음에 중력이 수축하는 에너지가 평형을 이루게 돼. 이거를 정력학 평형 상태라고 해. 정력학 평형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압력차에 의한 바깥에 팽창하는 힘과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같아서 평형을 이루는 거야. 서로 같은 힘이라서 결국 합력이 제로가 되는 거지. 우리 친구를 팔의 양쪽을 잡고 같은 힘으로 당기면 친구가 한쪽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당겨지지 않고 제자리에서 막 이렇게 되잖아. 제자리에 그냥 서 있는다고. 그치? 이것도 평형 상태야. 평형 상태. 그래서 더 이상 수축하지도 않고 그리고 더 이상 팽창하지도 않게 돼. 이런 걸 정력학 평형 상태야. 그래서 주계열성일 때는 우리가 별의 크기가 변하지 않아. 되게 상당히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안정한 상태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 우리 태양은 지금 실제 주계열성이거든. 그래서 정력학 평형 상태에 있는 상태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 수소는 별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거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주가 자체가 원래 수소가 제일 많아. 우주 안에는 수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헬륨이 많아.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는 우리가 별이 만들어지고 여러 고에너지 입자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고질량의 입자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 그래서 수소는 별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고 별의 중심부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진짜 긴 시간 일어나거든. 진짜 긴 시간 동안 일어나서 별의 일생의 대부분은 주계열성을 보내는데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냐면 한 일생의 90% 정도를 주계열성으로 보내게 돼. 그리고 별의 수명은 우리 별의 질량이 클수록 왠지 오래 살 것 같잖아. 수소의 양이 많으니까, 그치? 근데 이거와 반대로 별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 온도가 너무 높고 그에 반해서 또 수소가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이게 연소가 정말 빨리 일어나거든? 그래서 연소가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수명이 짧아. 되게 짧거든?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 온도가 높아서 핵융합 반응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이런 별들은 너무 빨리 죽게 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좀 건강하지 못하고 막 너무 살이 찌면은 오래오래 못 살잖아. 별도 똑같아. 너무 많은 질량을 가지면 긴 수명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두 번째 개념은 이제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인데 우리 앞에 부분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내용 설명하도록 할게.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 이번에 개념 두 번째,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해.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해 볼 건데, 그러면 이제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알았잖아. 그럼 별이 만들어지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까 해. 이제 우리가 별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보거든. 우리가 기준을 항상 태양에 둬. 그래서 태양과 질량이 같은, 그러니까 또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과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로 두거든. 사실 태양은 그렇게 질량이 큰 별은 아니야. 그래서 태양 정도인 별과 태양보다 큰 별로 크게 나눠서 보기도 해. 그래서 보면은 태양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나중에 적색 거성이 되거든. 그럼 언제 적색 거성이 되냐면 태양의 중심부에 우리가 수소 핵융합이 끝나면은 중심부가 헬륨 핵으로 바뀌게 돼. 그래서 헬륨 핵으로 모두 바뀌게 되면 이때부터 적색 거성이 되기 시작하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헬륨 핵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중심부 온도가 1억 켈빈이 돼야 돼. 1억 켈빈은 엄청 큰 온도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헬륨 핵융합을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헬륨 핵융합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중력 수축 에너지를 다시 또 일으켜.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해서 이거를 열심히 모아서 1억 켈빈에 도달할 때까지 중력 수축 에너지를 일으키거든. 내부 압력이 그래서 중력보다 작아져서 별이 결국에는 수축하게 되기 때문에 별이 다시 또 작아지기 시작해, 중심부는. 근데 중심부의 온도가 커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바깥 부분에 있는 기체가 갑자기 급격히 팽창을 하거든. 근데 우리가 급격히 팽창하거나 크기가 커지고 온도가 낮아지면은 빛이 파장이 길어지게 돼. 길어지면 우리가 붉은색 빛을 보게 되거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가 낮에는 태양빛을 푸르게 보이거나 하얗게 보지. 근데 태양이 산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노을을 볼 수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태양빛은 여러 파장대를 가지고 있는데 밑으로 이렇게 이제 태양이 노을을 이렇게 그 산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회절이라고 해서 그 장애물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그게 파장이 긴 애들만 넘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넘어갈 수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긴 파장대인 붉은 빛만 넘어올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붉은 빛만 관찰되기 때문에 우리가 노을을 붉은색으로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적색 거성을 보게 돼. 그 다음에 수소층에는 여전히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우리가 수소각 연소라고 하거든. 왜 수소각 연소라고 하냐면 우리 이렇게 피부 겉껍질을 각질이라고 하지. 그래서 각질할 때 각은 겉껍질을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헬륨 핵 바깥에는 수소 껍질로 덮여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수소각이라고 해. 걔네들이 핵융합 반응을 일어나서 수소각 연소라고 해. 수소각 연소가 일어나고 그래서 중심부에서 적색 거성이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다 이러면 거짓이야. 근데 중심부 주변에서 일어난다 하면은 참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팽창하는 별은 표면 온도가 낮아져서 붉게 보이게 되고 이거는 파장이 길어져서 그렇다. 파장이 길어짐. 그래서 적색 거성이 되는 거야. 적색 거성이 되고 중심부가 1억 켈빈에 도달하면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게 돼. 그 다음에 적색 거성의 중심부가 수축해서 밀도와 온도가 높아져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탄소와 산소까지 생성되고 태양 수준의 별은 딱 여기까지 만들어지고 끝나. 그 다음에 태양보다 질량이 더 큰 별은 초거성이 돼. 그러니까 적색 거성보다 훨씬 더 큰 거야. 그림은 큰 차이가 없는데 사실 훨씬 큰 거거든. 그래서 영어로는 막 슈퍼 막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초거성이야. 그래서 얘네가 초거성이 돼서 마찬가지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중심부가 철까지 합성이 되거든. 요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요 그림을 잠깐 넘어가서 요거를 볼게. 초거성은 중심부에서 헬륨, 탄소,
산소, 규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철까지 생성돼. 근데 원래는 더 큰 애들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 온도나 뭐 이런 상황에 의해. 근데 철까지만 만들어지는 이유는 철 이상의 물질을 만들어도 결국에 철이 가장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결국에 철로 돌아오게 돼 있어. 그래서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는 만들어지기가 어려워. 그럼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려면은 이게 더 파워풀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그럼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는 잠깐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 이제 요 그림을 볼게. 핵자당 질량인데 그냥 쉽게 얘기를 하자면 이게 낮을수록 안정하다고 보면 돼. 근데 지금 보면 철이 가장 낮은 물질이야. 그래서 이 철은 결국에는 가장 안정한 물질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철까지 핵융합 반응을 해. 철까지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중심부가 철까지 만들어진다. 그럼 철까지 다 만들어졌잖아. 초신성이. 그러면은 규소 핵융합까지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철 이상의 더 무거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더 무거운 물질이 만들어져서 금, 우라늄 등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애들이 원소가 많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금이 비싼 거야. 우라늄도 비싼 거야. 우라늄은 어디서 많이 쓰냐면 우리가 그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에서 쓰잖아. 근데 작은 그 원소로, 그러니까 작은 양으로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는 있거든. 하지만 얘가 희소하기 때문에 되게 희소한 원소기 때문에 많이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다.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여기 보면은 적색거성 다음에는 이 그 주변부에 있는 성운을 행성상 성운이라 하고, 초신성 폭발로 일어난 거는 꽃게처럼 생겼다 해서 개성운이라고 해. 그리고 행성상 성운 가운데에는 밀도가 높은 백색 외성이라 해서 백색으로 된 작은 그 별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백색 외성이 만들어져서 나중에 이제 별이 소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질량이 다소 작은 애는 중성자별로, 너무 커서 결국에 주변의 물질을 다 흡수해, 빛까지 흡수하는 애는 블랙홀이 되기도 해. 블랙홀은 빛까지 흡수하기 때문에 정말 깜깜해. 정말 신기하지. 그래서 블랙홀까지 만들어진다. 이렇게 돼. 그래서 중성자별과 블랙홀, 여기 좀 읽어보면 초신성으로 폭발하고 남은 중심부는 밀도가 큰 중성자별이 되거나 또는 넘어갔네. 중심부의 질량이 매우 큰 경우에는 빛조차도 탈출하지 못하는 블랙홀이 된다. 그만큼 질량이 커서 그래. 질량이 크면 만유의 인력이라고 해서 질량이 있는 물질들은 주변의 물질을 끌어당기는 습성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러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끌어당기는데 빛도 끌어당겨. 빛도 끌어당겨, 질량은. 그래서 나중에 질량을 가진 애들은 볼록 렌즈 효과를 가지는 중력 렌즈 현상이라는 것도 있어. 나중에 그런 것도 배우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내부 구조를 보면은 나중에 다 발달하고 나면은 중심부가 탄소에서 산소까지 발달하게 되고, 태양보다 큰 별은 철까지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개념이었고, 이제 세 번째 개념은 태양계와 지구의 고체 물질 형성인데, 우리가 그래서 태양계가 만들어진 건 성운설을 주장을 하고 있어. 그래서 태양계에 성운이 형성돼서 원반 모양의 성운이 돌고 돌아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주변에 행성이 만들어졌다가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진 방법이다라는 주장이야. 근데 이게 설인 이유는 뭐냐면 띠얼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진 않아.
우리가 이거 사실 우주를 이렇게 다시 재탄생시킬 수는 없잖아. 그래서 확실하지 않아서 설이라고 해. 우리가 이론과 설은 차이가 뭐냐면 이론은 확실하고 정확한 거를 이론이라고 하고 설은 이제 가설이라고 해서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이라고 하지. 그래서 태양계와 지구의 고체 물질 형성인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무거운 물질은 멀리 못 가. 그치? 그래서 태양은 가운데에 이렇게 빛을 내면서 가운데에 있고 태양 중심부에 가까운 부분에는 지구형 행성이라고 해서 가벼운 물질은 날아가고 철, 니켈, 규소같이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진 행성들을 지구형 행성이라고 해. 그래서 지구형 행성들은 우리가 착륙이 가능한 암석형 행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착륙이 가능해. 요 행성들은. 지구형 행성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4개가 있어.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있어. 그리고 목성형 행성은 수소, 헬륨 같이 가벼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어. 이거는 조금 더 멀리 있어. 그 가벼운 애들은 더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애들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들이 있어. 이 아이들이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상륙을 못해. 그래서 우리가 목성을 관측하는 위성이 있는데 이 위성은 계속 빙빙 돌면서 목성을 관측해. 그 이유가 뭐냐면 목성은 기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착륙을 할 수 있는 육지가 없어. 그래서 여기엔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거야.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물리량을 비교해보면 지구형 행성은 주요 성분이 철, 산소, 규소로 이루어져 있고 목성형은 수소,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어. 당연히 지구형 행성은 철이나 규소 같은 애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밀도가 커. 그리고 목성형 행성은 밀도가 작아. 대기 성분은 지구형 행성은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목성형 행성은 수소, 헬륨, 암모니아, 메탄으로 이루어져 있어. 크기는 지구형 행성이 좀 더 작고 목성형 행성이 더 큰 이유가 뭐냐면 이런 그 지구형 행성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그렇게 많은 물질들은 아니야. 보면은 무거운 물질들이잖아. 이런 애들은 핵융합을 많이 해야 돼. 근데 별이 만들어지는 거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진 애들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주요 성분들이 많이 우주 안에 있던 물질들이 아니어서 크기가 작아. 그래서 질량은 크지만, 그러니까 실제 하나하나 원소가 가지고 있는 질량은 크지만 그 전체 질량이 작기 때문에 크기도 작고 질량도 작아. 그래서 밀도는 크지만 크기도 작고 질량도 작아. 대신 목성형 행성은 크기도 크고 질량도 커지만 밀도는 작아. 그리고 자전주기는 지구형 행성은 가까이 있거든? 태양에 가까이 있을수록 자전주기는 길어. 자전주기가 길다는 거는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걸 얘기하거든? 그래서 하루를 얘기하는 거야. 길고 목성형 행성은 짧은 편이야.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다. 지구의 진화와 생명체의 탄생인데 여기 보면은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선은 지구의 질량이 찹처럼 탁탁 붙어서 덩어리가 져줘야 돼. 그래서 미행성 충돌에 의해서 여러 그 덩어리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붙기 시작하고 그래서 보면 지구의 크기와 질량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막 부딪히니까 막 우리가 이렇게 한 곳을 막 때리면은 여기 부분이 막 붉고 뜨거워지잖아. 그래서 여기가 붉고 뜨거워지기 때문에 온도가 뜨거워지지. 그래서 지구도 여기 마그마 바다가 형성됐어. 그래서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면서 그러면서 그 층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층이 만들어져서 충돌열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그리고 지구 전체가 거의 녹아서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층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핵 부분에는 질량이 큰 철과 이런 니켈 같은 애들이 많고, 그 다음에 멘틀과 그 다음에 지각에는 규소와 산소가 많다. 그래서 핵과 멘틀이 분리가 돼서 철, 니켈과 같은 무거운 물질이 가라앉아 핵을, 가벼운 규산화 물질은 위로 떠올라 멘틀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밀도차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원시 지각과 원시 바다가 형성되는데 우리 꼭 알아야 될 게 있어. 지각이 먼저 만들어져야 물도 생기는 거야. 지각이 먼저 만들어져야 바다도 생기는 거야. 그래서 지각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바다가 넘실넘실 생긴다. 그럼 바다가 생기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유기물질들이 막 합성하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명체들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원시 바다에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한 자외선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바다에서 생명체가 출현하게 돼. 그 다음에 처음에는 막 혐기성 생물, 호기성 생물, 막 여러 물질들이 생기다가 결국에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광합성을 하는 친구 덕분에 이제 현재의 대기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여기 지금 보면은 대기 변화를 보면은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잖아. 이거는 바다가 형성되면서 이산화탄소는 바다에 녹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산소는 점점 증가하잖아. 이게 광합성이 만들어져서 그런데 이거는 대략 한 4억 2천년 전 정도가 돼. 그래서 그 광합성에 의해서 산소가 증가하기 시작해. 정확히는 사실 광합성은 성캄브리아 시대 때 그 시생 누대 때부터 이제 그 광합성 생물이 만들어지거든. 근데 육상 생물이 만들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오존층 생성 있잖아. 그거는 4억 2천년 전쯤에 만들어지거든. 그게 고생대야.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들어도 도움이 될 거야. 왜냐면 조금씩 이렇게 모르는 것이지만 듣다 보면 이런 게 있었지 이렇게 되거든. 과학은 이렇게 사실 지구과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외워야 될 게 많아서 그렇거든.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 익숙해지잖아. 그러면 되게 나중에는 다른 과목보다 더 쉬워져.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이런 게 있구나. 선생님이 이런 것도 얘기해 주는구나. 재밌는데 이렇게 들으면은 너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너무 부담 가지지 마. 그리고 아르곤이 증가하는데, 아르곤은 이렇게 반응을 잘 안 하는 비활성 기체라는 기체가 있거든. 그래서 잘 반응을 안 하는 애야. 근데 얘는 왜 자꾸 증가하냐면 우리 지구상에 칼륨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또 방사성 동위 원소라는 애가 있어. 얘가 방사성 동위원소는 이렇게 약간 그 변하는 애가 있거든. 불안정한 애가 있어. 얘가 변하면서 아르곤으로 변하게 돼. 칼륨이 아르곤으로 변해서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키포인트를 좀 얘기하자면 여기 그 핵과 멘틀의 분리,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원시 지각과 원시 바다 중에 둘 중에 누가 먼저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그동안 항상 많이 출제됐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생명체 출현 당연히 중요하지. 그치? 생명체가 왜 출현했는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게 또 그 대기 변화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얘기가 나오거든. 왜 대기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 인과관계,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관계를 되게 많이 물어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짚고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우리 친구들 요 뒤에 체크 포인트들을 선생님이 만들어 놨어. 그래서 한번 풀어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서 댓글을 달아주면은 선생님이 답을 알려줄게요. 그럼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들어주느라고 수고했어요. 안녕!